번째 이슈가 오늘 메인 이슈입니다. 메인 이슈. 난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눈물이. 나 너무 놀랬어 진짜. 너무 쇼크. 야,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 감히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가 이 정부 들어와갖고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특히 일본과 관련해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건지, 아니면 진짜 임기 말에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정말 일본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게 많지요. 우선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그냥 용인해 주잖아. 용인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류하세요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 세금으로 뭐 하고 있어요? 홍보하고 있어요. 오염수 안전합니다. 오염수 안전합니다. 정부 공무원 새끼들은 뭐라고 하냐? 이거를 우리가 오염수라고 하니까 오염수 아니에요? 처리수예요? 그러고 있지요. 이진숙 같은 년들 뭐라고 합니까? 오염수는 잘못된 말입니다. 처리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어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한테 배상하라고 했더니 윤석열 뭐라고 합니까? 대법원 판결은 좀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일본 기업들한테 배상하지 마. 대한민국 기업들이 배상할게. 그러고 있습니다. 3자 변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강제징용의 상징 같은 지역인 사도광산. 일본이 강제징용을 인정하면 모를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말라고 거부하면 등재가 안 돼요. 그러면 일본이 어쩔 수 없어. 그래, 미안합니다. 일본이 조선인들, 1000명 넘는 조선인들을 사도광산으로 강제징용한 거 인정합니다. 그거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사도광산 기록으로 남길게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일본이 강제라는 말 남기고 싶지 않아 했더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아니, 상식적으로라면 강제징용이라는 표현 안 쓸 거야? 그래? 그럼 너희는 유네스코에 등재 못해. 해야 되는데 이 미친 정부는 강제징용 써. 일본 정부가 안 쓸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쓰지 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하도록 손들어주고 있잖아. 아니, 이게 미친 정부지. 이 미친 또라이 정부지요.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이런 거는 이명박 박근혜 때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진짜 골 때리는 일이 많아졌지요. 소위 류라이트들. 일본 식민지대가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해 정말 축복된 시대였다. 조선, 이 조선시대, 이 무력한 조선 왕조, 이 무력한 고종, 썩어 빤드러진 이 당시 왕실,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가 불가능했는데, 발전할 수 없는데, 근대화가 불가능한데, 일본 사람들, 일본 놈들, 일본 분들 때문에 일본이 우리 식민지화 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근대화가 이식됐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류라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류라이트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 곳곳에, 정부라기보다 그냥 대한민국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진짜 대한민국 국학과 관련된 지역으로 원장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이걸 다 배치하고 있죠. 그 절정이 뭡니까?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누가 왔어요? 류라이트 김영석이 왔어요. 김영석.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우습게 여기는 새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분노하면서 지금 윤석열 옆에 밀정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소연했죠.
독립기념관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이 교과서 파동을 일으켰죠. 지금 교과서로 역사 왜곡하는 거 지금 너무 당연시 보이는데 일본이 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한 게 1982년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전두환 정권에서도요, 심지어 전두환 정권도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난리가 나갔고, 뭐라고 했냐, 일본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니까 대한민국에 일본의 만행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겠다 하면서 시작된 게 독립기념관이에요. 독립기념관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일본의 만행, 일본의 범죄를 우리가 알리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독립기념관이라고요. 그런데 일본의 만행을 부정하는 새끼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어저께 취임한 거예요. 김영석.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 며칠 어떻게 김영석 같은 류라이트 새끼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으로 가냐라고 시끄러웠잖아요. 시끄러웠는데 이 김영석이라는 새끼는요, 눈치도 안 봐. 눈치도 안 봐요. 어저께 취임하면서 기자들 모아놓고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한 말. 독립기념관장으로 앞으로 어떤 일 할 거냐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한 말. 관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친일 인명사전 때문에 억울하게 친일 매도된 사람들, 이 사람들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 친일파들 명예 회복시켜주겠다. 그게 여러분 독립기념관장의 첫 일성이에요. 야, 대박.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진짜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 친일 인명사전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 오류가 있대요. 잘못된 기술에 의해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 앞으로 학계와 진지하게 토론하고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야? 그치요. 친일 인명사전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이 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기술로, 사실은 친일파가 아닌데 친일 인명사전 할 때 거기서 잘못 실수해가지고 친일파로 올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학계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검증해 보겠다는 거야. 이 미친 새끼. 이게 왜 미친 새끼냐면요, 친일 인명사전 만드는데 몇 년 걸렸냐? 10년 걸렸어요. 10년.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 교수진만 한 이름은 돼. 200명.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학자들은요, 거기에 다 참석했어.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그리고 그 검증 과정을 통해 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 책 나오기 전에 그 명단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 공개했지요.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유족이라든가 관계자, 학계에서 이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이의 신청을 받았어.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 재판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 책에 오류가 있고, 이 오류 때문에 친일파가 아닌데 친일파로 지금 오해받고 공격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과연 이 김영석이가 머릿속에, 김영석이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일 인명사전에 본인이 볼 때 친일파가 아니고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전체는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닌데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와 있네? 그러면 이 친일 인명사전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요번에 기자회견에서 이 김영석이가 2명 얘기했어. 2명. 이 사람들은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가는 거 너무한 거지. 그 2명이 누구냐?
안익태와 백선엽. 이 씨발 개새끼 아주. 아, 정말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씨발 개새끼라고. 아니, 차라리 진짜로 지가 이런 말 하려면요. 친일 인명사전이 3권짜리인데 굉장히 두껍고 커요. 거기는 인물들을 다 공부하고 진짜. 그리고 진짜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네? 그렇게 인정이 되면은 이 사람 믿을만하네 그럴 수 있겠어. 근데 이 씨발 개새끼 어디서 억울하다고 지금 내려오는 사람 2명이 누굽니까? 안익태하고 백선엽이에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친일파라는 이 낙인은요,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뭐라고 하냐? 작곡가 안익태가 친일을 뛰어넘어 음악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했대요. 아마 보니까 이 김영석도 안익태의 친일을 인정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안익태는 음악적으로 너무 업적이 크기 때문에 친일을 뛰어넘잖아. 덮어주자 그 얘기죠. 이 미친 개새끼 이런 새끼가 독립기념관장 가는 게 맞습니까? 백선엽이 간도 특설대에 근무한 것만으로 친일파로 가는 건 왜다 그러는데 언제 이 새끼 백선엽이가 간도 특설대에 근무한 것만으로 친일파로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 김영석이라는 새끼가 친일 인명사전을 이렇게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는 친일 인명사전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다. 뭐 그런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친일 인명사전은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1년부터 거의 10년, 한 8년 이상을 공들여 갖고 만든 자료예요. 여기에는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기사를 좀 볼게요. 여기에는 당대, 대한민국 이 역사 전문가들, 특히 한국사 전문가들이 거의 다 동원돼가지고 함께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방적으로 그냥 편찬한 게 아니고, 아까 말했지요. 명단들을 다 공개한 다음에 거기서 시민사회가 아니면 그 유족들이 문제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시 검증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 총 4,476명 중에서 처음에 내놓은 사람 중에서 387명을요 이름을 뺐어요. 보류. 이 사람들은 안 되네. 뺐어요. 근데 어떻게 뺐냐? 3명. 신현확 국무총리, 최군호 사회당 창단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동훈 일본군 소위. 이 사람은 일본군 소위거든요. 일본군 소위면 무조건 친일파다? 아니에요. 일본군 소위라도 다시 검증해 보니까 신혁학 총리 같은 경우는 태평양 전쟁 중 군수 물자 관리하는 고등관이었다고 지적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근무지를 이탈하고 고등관으로 부임하지도 않은 거를 다시 발견했어. 그래서 뺐어. 그리고 최근우는요. 최근우는 원래 만주국 이사관 경력으로 명단에 올라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독립운동단체 건국동맹에 참여했던 인물이어서 뺐고요. 이동훈은요. 이 사람은 육군 소위 육군 육사 27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3.1운동 때 일경에게 끌려가 고초를 당하고 상해에 망명 준비하다가 사망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닙니다 하고 뺐어요. 그 외에 348명은요 뺀 건 아니지만 보류했지요. 보류.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뺐어요. 다 뺐다고요. 그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대한민국 법원이 친일 인명사전 나왔을 때 그 유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선 박정희도 친일파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박지만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법원에 어떻게 했어요? 가처분 신청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친일파야? 법원, 우리 억울하다고 가처분 신청 냈거든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했냐? 그거 기각했어요. 기각. 마찬가지입니다. 장지연, 장우성, 또 검사, 엄상섭, 그 유족들도 이거 문제 많다. 우리 부모님이 왜 친일파냐 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근데 법원이 어떻게 얘기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서울북부지법 2009년 진만원 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친일 인명사전에 기재될 것으로 보이는 박정희 부부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시간순으로 따라 구체적인 사실인 주요 경력에 대한 서술로 보인다. 참고 문헌을 상세히 명시해 진위가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친일 인명사전 여러분, 저는 책은 없지만 앱은 있거든요. 요새 앱도 있어가지고 이름만 넣으면 나오는데, 친일 인명사전 글은요 굉장히 객관적인 글이에요. 주관적인 글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친일 행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에 어떤 글을 썼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다, 뭐 그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연히 뇌피셜로 근거 없이 이 사람은 친일파야, 그게 아니에요. 직접 친일 인명사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서 어떤 친일파 한 명의 이 내용을 보고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박정희 관련해가지고 법원이 그 내용들 보니까 상세히 명시되었고 진위가 충분히 확인 가능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친일 인명사전의 편찬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 볼 때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야. 이거는 객관적이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장지연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공공의 이해가 아닌 특정인을 폄하하기 위한 거라고 유속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친일인명사전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재 발행 금지 요구는 이유 없다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예? 친일 인명사전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법정에서 인정을 했다고요. 법원에서. 그런데 이따위 새끼가 뭔데? 치까진 게. 물론 김영석도요 역사를 전공한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공한 게 뭔지 아세요? 박사학위가 어떤 박사학위냐면 명나라 말기 인물 중에 서광계라고 있거든요. 그 서광계에 관련해서 학위 받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관련해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치까진 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까진 게 어디서 글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친일 인명사전 문제 많네, 여기서 친일파로 오해되고 있는 사람들 명예 회복시켜줘야지, 그따위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까? 이 새끼가 볼 때 가장 억울하다고 하는 안익태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김영석 같은 새끼가 류라이트인 게 뭐냐면, 이게 류라이트 계열에서 안익태에 대해서 하는 똑같은 말이야. 뭐냐면 안익태가 친일한 거 맞아. 여러분, 어떤 누구도 안익태가 친일을 하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익태의 친일 행적은요 너무나도 명확해. 너무나도 분명해. 심지어 안익태는요 친일을 넘어갔고 뭡니까? 친나치죠. 대한민국 친일파 중에 친나치주의자는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친일파들 그냥 친일만 했지, 일본하고 삼국 동맹했던 나치를 사랑한 사람은 없거든요. 안익태는요 친일만 한 게 아니죠. 친나치주의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안익태가 애국심도 있었어. 애국가 만들었잖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안익태 젊었을 때 1919년 3.1운동 때 수감자 구출운동 가담하다가 대학에서 잘렸어. 또 애국가 35년을 만들었고 한국 환상곡
만들었고 30대 중반까지 식민지 그 조선에 대해서 막 슬퍼했어.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고 있거든요. 미친 새끼들. 누가 뭐래? 우리가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행적을 말하는 건 언제냐? 1941년 이후에요. 지금 계속 안익태 인정해줘야지 하는 사람들은 안익태가 완전히 변절해가지고 친일파, 친나치가 되기 전 이전 생활. 그때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식민지 조선을 막 걱정했고, 그리고 이 뭡니까 독립운동 관련해가지고 그 언저리에서 고통도 당했어. 그따위 개소리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41년부터 안익태가 했던 이 친일행위, 특히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했던 이 악랄한 친나치 행위, 이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안익태가 만주국 10주년 경축음악 지휘, 작곡 했을 뿐만 아니라 40년대에 로마에선 독일, 또 이탈리아, 일본, 이게 파시즘 상국 아닙니까? 파시즘 상국 동맹인데 그들을 위한 축하 무대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친일, 친나치 단체 중에 독일회라고 있어. 독일회. 그 독일회 행사도 이 안익태가 참여하고 상당수 주도했지요. 이 안익태는요, 나치 제국 음악협회 회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안익태와 관련해가지고 그 누굽니까? 이 한신대의 이혜영 교수가 쓴 책이 있죠. 친일 넘어 친나치, 안익태의 애국가, 이대로 둘 것인가. 애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 안익태가 이 친일 행위 하기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애국가 갖고 이 친일파 안익태의 애국가 이거 바꿔야 한다 하는 주장이 있고, 애국가는 그래도 안익태가 친일하기 전 행적이니까 그건 인정해 주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1운동 할 때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독립선언서 이 서명한 33명의 민족대표 있죠. 그 민족대표들이 다 끝까지 독립운동한 사람 아니잖아. 그 중에 친일파로 변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변절은 변절이고 변절 이전의 행동은 또 그들이 인정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익태가 변절하고 친일파지만 변절하기 전에 만든 애국가는 놔두자, 그런 목소리가 있죠. 근데 요 앞에 보이는 한신대 이혜영 교수가 2019년도에 안익태 케이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안익태가 얼마나 철저한 친일파이고 친나치주의자인지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거보다 앞에 만들어진 책이 뭐가 있냐면 이경분 음악학자예요. 음악인입니다. 이분이 쓴 잃어버린 시간 1938, 1944, 이게 뭐냐면 안익태의 숨겨진 삶을 사사라고 해서 여기서 최초로 뭐가 공개되냐, 안익태가 친나치주의자로 나치 제국 음악협회 회원이었다는 거, 이런 걸 밝히는 거죠. 근데 이 안익태가 친일파 이 인명사전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백선엽이 2020년에 7월달에 죽었죠. 죽은 다음에 대전현충원에 묻혔어요. 묻혔을 때 이 백선엽 그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 정보 검색을 딱 치면요, 그때 인터넷에 뜨는 거야. 이거 공식으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백선엽은요, 민간단체,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민간단체에서 그냥 친일파야 라고 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요, 이거는 민간단체가 아니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누구였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1006명을 반민족 행위자로 딱 지목을 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백선엽이 들어가요.
백선엽은 단순히 친일파에서만 말하고 있는 친일파가 아니에요. 친일 인민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친일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반민족 행위자로 1006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한 명이에요. 혐의는 뭐냐? 1941년부터 45년까지 만주국 장교로 침략 전쟁에 협력했다.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으로 반민족 행위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새끼가 뭐라는 겁니까? 이건 친일파라고 할 수 없지. 억울하지. 그 지랄 연병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버리는 건 뭐냐면, 원래 현충원 묻힐 때 여기에 백선엽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왜냐면은 이 사람이 민족 반역자인데 이 사람을 현충원에 묻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는 과고 6.25 때 공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과를 인정해가지고 현충원에 안치하되 요 과를 적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내용 빼버렸어요. 빼버렸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보훈처에서 빼버렸어요. 저는 이것도 반드시 나중에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지들이 뭔데 빼? 이렇게 함부로 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뺨으로써 친일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현충원 친일 기록 삭제하자마자 군대에서 백선엽 웹툰을 옛날에 있던 건데 문제에 있어서 내렸던 거를 다시 걸면서 백선엽 영화를 막 만들어. 그러더니 급기야 독립기념관 관장이라는 새끼가 나와가지고 우리 안익태와 백선엽은 친일파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내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회복하겠다. 친일파라고 불명예 쓰고 있는 안익태, 백선엽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그게 취임 일성이에요. 씨발 개새끼 아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독립기념관이 아니고요. 친일파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친일파 명예회복? 아니, 그렇게 명예회복할 게 있으면은 그 유족들이 이거 갖고 법원에 소송하라고 하세요. 이게 독립기념관장이 할 일이야? 친일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지가 움직이겠다는 거야? 국민 세금을 그런 데 쓰겠다는 거야? 개새끼 아주. 나 진짜 욕하지 않고 거칠지 않게 방송하고 싶은데요. 나 너무 심한 것 같아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럴 수가 있지?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황당한 이슈였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슈 3개 하려고 했더니 이슈 2개 했더니 벌써 시간이 1시간 거의 20분이 갔네요.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에이스님, 장재홍님 오셨고요. 우리 타비 아빠님이 지금 여러분 제 방송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제 얼굴하고 제 목소리하고 요 싱크가 좀 안 맞나요? 안 맞는다는 말씀이 있으셔갖고 이거 어떻게 조절하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타비 아빠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말 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화를 덜 내고 흥분하지 않고 방송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방송 매우 부족하지만 사물이 수고했어. 열심히 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 그리고 월세 특기로 3월이 월세 8월달 또 준비해야지
하시는 분들, 한 사람이 10,000원씩 123분이 보내주시면 사무리가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방송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자 월세특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